상장 주식은 모든 사람이 쉽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힘든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업 투자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빌드업 투자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적극적인 투자 성공을 견인하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벤처 투자 시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프리-IPO 투자를 했었죠. 프리-IPO 투자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멘텀 투자입니다. 프리-IPO 투자를 해서 성과를 집계를 해봤더니 제가 투자했던 종목의 70%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고 수익이 났더군요. 그런데 30%는 망하거나 또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성과를 사람들한테 말하면 잘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수익을 내지 못했던 30%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냈던 70% 기업이 제가 이 기업은 꼭 수익을 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했던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별다르게 수익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잘 돼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과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패했던 투자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IPO 투자의 그 불확실성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 당시에 그런 불확실성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이른 투자 단계로 오게 됩니다. 벤처 투자 영역이죠. 자, 여기에서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사업 아이템을 분석하고 그리고 창업가의 역량을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프리-IPO 투자보다는 훨씬 더 알고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한 기업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프리-IPO는 그런 경우는 적었거든요. 그런데 벤처 투자에서는 투자했던 기업이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좀비 기업으로 그냥 유지만 되는,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창업가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서 IPO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초기에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초기에 했던 프리-IPO 투자는 사실 상장 주식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런데 상장 주식은 워낙 변수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프리-IPO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처 투자 영역으로 들어오면서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젊은 투자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4년 전에 500만 원으로 7억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상장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성공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분은 상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벤처 투자 영역으로 일부 자산을 배분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분이 상장 주식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벤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현존하는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투자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투자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가치 투자 방식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투자, 트레이딩이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단기간 수익을 내고자 하는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분석해서 하는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적들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좀 찾다가 최근에 우연히 제시 리버모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더라고요. 이분인데요, 얼굴을 보면 좀 우울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고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시 리버모어는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1870년대에 태어나서 194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철도 산업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이 시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투자 전략이 지금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전략을 읽어본 소감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투자를 해서 정말 큰 돈을 벌기도 하고 큰 저택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의 투자 실패로 또 파산까지 해요. 4번의 실패를 하고 재기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상장 주식 투자의 위험성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는 이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했더라고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업종을 분석해서 그 업종에서 어떤 종목이 선도주가 될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유사한 종목을 비교해 가면서 그런 업종을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정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도 한 번에 매수를 하지 않고 시점을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요. 매도를 할 때도 시점을 분할해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일부는 별단 계좌로 이체를 해서 그 자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전설적인 투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상장 주식이라는 것이 주가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주가가 계속 변하고 있고 거기에서 감정적인 투자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장 주식은 모든 사람이 쉽게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 힘든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상장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운지도 알게 됐습니다. 상장 주식에서 한두 번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상장 주식 투자나 벤처 투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익을 내는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장 주식은 사고 파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주가에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사람들의 심리, 모든 변수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투자의 방법은 단순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벤처 투자는 좀 많이 다릅니다. 벤처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기업의 주식 가격은 있지만 주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할 때 이 기업에 투자하는 주당 가격은 있지만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투자에서 이 기업이 사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더 높은 밸류로 투자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고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묻어놓는 투자죠. 묻어놔서 이 기업의 사업이 성장해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주가가 움직일 때 내가 투자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주가가 형성될 때 투자자는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그 젊은 투자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맞는 투자는 상장 주식 투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업을 선발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게 하고 사업에서 창업가가 더 높은 영향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시 리버모어처럼 종목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주가가 오를지 산업의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더 나이가 들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상장 주식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현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주식 투자까지는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투자는 공부는 하되 아주 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벤처 투자 영역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벤처 투자에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에서는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투자한 기업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자금이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벤처 투자에서는 10개 투자하면 한두 개의 기업이 크게 성공을 해서 나머지 기업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죠.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크게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분할 투자를 하죠. 이걸 시리즈 방식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투자할 때 좀 적은 돈을 넣고, 그리고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시리즈에서 또 투자를 하고 해서 시점을 나누어서 그 기업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걸 분할 투자라고 합니다. 벤처 캐피탈은 시리즈 투자라고 하죠. 자, 이렇게 투자 기업의 리스크,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종목을 분산하는 분산 투자와 시간을 분산하는 분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는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투자죠. 자, 이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만 가지고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빌드업 투자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업 투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 스타트업이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 있는 사업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되, 그 스타트업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칭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업 투자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빌드업 투자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가 아니고, 물론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도 분산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적극적인 투자 성공을 이끌어내는, 견인하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빌드업 투자를 성공해서 경험이 쌓이고 그게 체계화되면 저희는 앞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부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코스닥이 아닌 그 이전 시장인 코넥스, 그리고 장외 시장인 KOTC, 이런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꼭 기업이 코스닥 상장이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 시장에 등록돼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서 10배, 20배, 100배 수익이 아니더라도 2배, 3배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엑식 구조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이 10개에서 한두 개의 기업의 성공을 바라면서 분산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는 탈피해서 저희가 코칭을 통해서 검증하고 투자한 기업의 사업을 견인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해 나간다면 저희는 투자의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의 개수를 높임으로써 기존의 투자 회사들하고 차별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드업 투자가 만약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 저는 이 스타트업, 창업 투자 시장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런 방법보다 그냥 투자는 위험한 것이고 어떤 기업이 잘 될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했죠. 어떤 기업이 잘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개 기업이 성공하면 손실을 커버하고 수익이 날 것이다. 자,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러면 인지도가 높고 많은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투자사들만 계속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그 룰을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상장 주식과 다르게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상장 주식은 이미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가능해요.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은 투자금도 필요하지만 사업적인 지원, 그리고 사업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을 해서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자 코칭과 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투자하는 빌드업 투자 방식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창업 투자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빌드업 투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걸 검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겠지만 스타트업들이 또 실행을 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잘 만들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 리버모어를 통해서 주식 트레이딩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돼서 눈이 좀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치 투자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딩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읽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이 심리적인 조절, 원칙을 지키는 정말 어려운 투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상장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또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장 주식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와 겸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또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시 리버모 1, 2차 산업혁명 때 전설적인 투자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AI 혁명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변화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타트업 투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 주식 투자만 알았다면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